네, 반갑습니다. 제4회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의료 정보 박람회 마음 편한 부산. 네, 오늘은요. 마음의 힐링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오늘 개그맨 정태호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아이의 아빠이자 네, 한때 여러분들을 웃겨드렸던 네. 지금은 반육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정태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난리가 났네요. 그렇죠. 네, 네. 자, 2017년부터 부산광역시와 국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 박람회가 벌써 4회째를 맞이했어요. 네. 그래서 4회째를 맞이하니까 조금 특별한 분을 모시고 맘들을 위한 콘서트를 좀 해보자라는 네네. 기획에 가장 핫한 네. 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리고 아이 키울 때 이분 얘기 들으면 정말 잘 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서 아유, 개그맨 정태호 씨를 모셨습니다. 네. 예. 사실 사회라고 하니까 네.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왜 제가 3회 때는 안 왔고 2회 때는 안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죠. 정태호 씨에 그렇구나. 관련된 생각을 못했죠. 근데 네. 소문에 듣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육아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내 자식은 잘 못 키우지만 저도 마찬가지. 예. 뭔가 좋은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음. 전 이렇게 힘들거든요. 네. 이렇게 해봤더니 좋더라고요를 네. 함께 공유하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네.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저한테 또 조언해 주시면 어. 저도 한번 그렇게 활용을 해보고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고 음. 또 제가 이제 아빠이긴 하지만 네. 엄마 역할도 조금 하거든요. 제가 여장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네. 예. 그래서 요즘은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둘일 수는 없으니까. 아이가 놀라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아이가 보고 놀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노하우도 좀 공개해드리고 네. 여러분들이 아는 노하우도 음. 제가 습득해가지고 한번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호 씨가 성향 자체가 네. 이게 완전 남성다운 성향을 가진 게 아니라 음. 여성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우. 뭐야? 지금 아니 뭔가 기운이 오네요. 그쵸. 저도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예. 괜찮네. 예. 나중에 얘기해.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알면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모르면 못 하거든요. 못하죠.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성향 자체가 네. 여성이다 보니 네. 그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겠다. 그럼요. 그런 생각을 네, 가집니다. 네. 좀 그리고 이제 음. 저희 그 유튜브를 통해서 네. 나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많이 들어오시죠? 네,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네. 무엇보다도 저희가 제한을 걸어놨거든요. 네, 빨리 어떡해요? 들어오셔야지만 네. 저희와 소통을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사실 제가 또 연예인이다 보니까 네. 좀 잡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한 잡아? 3,000분 정도만 어. 공유를 할 수 있고 네. 3,001분부터는 이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쉽게도 지금 실시간으로 네, 지금 네, 유튜브 네. 방송이랑 네, 저희 홈페이지에서 지금 네,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인원이 3,000명 이상 못 들어오게 제한을 걸어놨고요. 네. 최초죠 사실. 어. 다 열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 들어오셨어요. 네. 뭐 수만 씨, 소정 씨, 은진 씨, 지원 씨, 뭐 행복 바이러스님들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행사 중요한 건데 저는 제가 사실 연극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서울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 키우는 이제 엄마들 네. 사실 아이 때문에 활동 많이 못 하잖아요. 영화 어떻게 할 활동. 수가 없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네. 이 방송을 보신 분들께 음. 제 연극 티켓을 선물로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요? 네네네. 네. 같이 공감하고 질문해 좋아요, 주시고 좋아요. 때로는 엉뚱한 소리 해주신 분께 네. 이제 무작위로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거의 뭐 100% 티켓을 받아가실 수도 있다. 3,000장 정도는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3,000장 정도. 예, 이거 그러니까 전부 다 받으신다는 얘기죠. 이분들 한 장씩은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 왔어요라고만 남겨주시면 네네네. 됩니다. 좋다고 또 벌써 역시 식식이님. 네. 뭔가를 드려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요. 정보 전달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엄마들 피곤하거든요. 애 보느라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야. 남편들은 나가서 커피도 먹고 수다도 네. 떨지만 엄마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엄마들에게 저는 무조건 이 선물을 드리고 네. 꼭 오실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마음의 힐링 콘서트를 함께 하고요. 우리 정태호 씨가 지금 준비한 순서들이 네네네. 거의 제가 체크하기로는 4시간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출연료가 작아서 1시간으로 제한했잖아요. 1시간이요? 네. 저는 4시간도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합니까? 뒤에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제가 아쉽게도 1시간만. 그러니까 1시간만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00명이 네네네. 들어오셔가지고 제한을 걷는 바람에 이제는 티켓을 원하는 걸로 돼버렸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네. 내용은 잠시 접어두고 아니. 티켓 추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요즘 좀
시기가 좀 꿀꿀한 시기잖아요. 아, 사실 그렇죠. 육아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음. 조금은 짜증 날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네. 요즘 세상이 조금은 음. 힘든 시국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함께하는 시간은 그냥 뭔가 정보 전달을 받기보다는 네. 자식 아. 재밌네, 재밌다, 오늘 유쾌했다. 그런데 요것도 한번 해볼까라는 어. 소스 정도는 가져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아이를 키울 때 뭔가를 가져갈 수 있는 건 주부님들이 훨씬 잘하시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데 반대로 네. 남편분이 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 부인이 몰랐던 걸 찾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네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 엄마들의 공감대 음. 이 상표거든요. 사실 여기서 상표 얘기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상표 돼요. 괜찮아요. 네. 리도맥스라고 하면 알아요. 모르시죠? 네. 엄마들은 리도맥스라고 하면 압니다. 혹시 엄마 그 아이 키우시는 분들 있으면 리도맥스 공감대 있으시면 말씀해 네. 주세요. 제가 요거만 그냥 찍고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왜냐면 만병통치약이 그런 게 뭐 있어요? 바른 연고인데 예. 항상 구비를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예, 거. 그렇습니다. 옛날에 안티프라민 그런 거예요? 바세린 같은 거죠. 그 저기 홍콩의 호랑이 크림. 예. 그런 호랑이 크림 같은 거군요. 거.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편들 음. 사실 뭐 일하느라 뭐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네. 있겠지만 아이와 놀아주는 거 사실 음. 주말밖에 없잖아요. 요즘은 조금 달라요. 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이제 뭐 집에서 일을 원래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의 아니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죠. 그렇죠.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네네. 그런데 반면 함께 있으니까 싸움이 잦고 밥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남편 보면 누워 있기도 하고 삼시 세끼 다 챙겨서 네네. 먹으려고 챙기려고 하니까 하나 치우면 간식 먹고 나면 점심 네네. 먹고 나면 또 뭐 달라 뭐 주고 나면 저녁 먹고 나면 야식 먹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 챙겨야 되고 아침 먹고 나면 간식 먹고 나면 점심 먹고 왜 이렇게 먹어? 왜 이렇게 먹어? 근데 더욱 놀라운 네. 거는요. 아이들은요. 음. 건강한 거, 단백질, 비타민 뭐 이런 거 챙겨줍니다. 근데 남편들은요. 네. 그냥 입에 들어가는 건 돼요. 미안합니다. 아니 그만큼 뭐냐면은 아빠들은 뭔가 외부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요 사실.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집에 있으니까 음.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음. 아내들이 남편한테 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아. 그냥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네. 육아 안에서의 네. 잔소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뭐라고 육아. 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상처받는 그 아내의 잔소리 베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네.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네. 뭐가 있으세요? 시끄러. 시끄러. 이거 좀 치워줘. 어허. 이거 왜 안 치우는데? 내가 치워야 돼? 어허. 요거 치워줘. 어허. 요런 얘기를 수시로 하는 거. 들으셨구나. 듣고 계셨구나. 이게 본의 아니게 방송이라는 게. 여보 보고 있어? 근데 이제 우선은 남편한테 하는 잔소리도 있지만 네. 아이를 키우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잔소리를 했을 때는 네. 한 5단계로 제가 이제 5단계로 한번 나눠봤는데 보겠습니다. 5위는 발표하지 않을게요. 네. 5위가 가장 5위인데 가장 듣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아. 조사하면서 너무나도 벅찼어요. 그럼 오늘 1위부터 내려간 건가요? 4위부터 좀 4위부터. 말씀드릴게요. 4위부터. 4위는 네. 애랑 10분도 못 놀아주냐예요. 아니 우리 여기 또 결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남편분들이. 예. 사실 이게 들어봤어. 들어봤죠. 들어봤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10분이에요. 10분. 그러니까 얼마나 안 놀아주면 그러니까 10 엄마는 24시간 보고 있는데. 엄마는 24시간이죠. 근데 고작 그 10분도 못 놀아주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마음이 좀 그렇네요. 아 어떠세요? 마음 좀 찡해요. 놀아주세요. 아니 저는 제가 한 23시간 놀아주는데 혹시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매일 집에 있으니까. 이게 네. 사실은 10분도 못 놀아주냐? 뭐 아빠가 이제 일하다 보면 네. 그 방법을 몰라서 못 놀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3위가 뭐냐면요. 3위. 평일에 못 놀아주면 주말에는 좀 놀아줘라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요. 네. 2위가 뭐냐면 2위가 TV 끄고 책 좀 읽어줘라요. 이게 한 30% 정도 되는데 더욱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기서 네. 1위예요. 1위. 1위. 자 네, 여러분 1위입니다. 1위. 37%를 차지했는데 네. 정말 잠깐만요. 네. 신호흡 좀 하고요. 듣겠습니다. 비슷해요. 네. 일찍 들어왔으면 애 좀 봐요. 여기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지금 5위는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 네. 4위부터 1위까지가 뭐냐면요. 네. 아이와 함께 놀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엄마들이. 딱 보니까. 물론 이제 말들이 좀 바뀌죠. 그리고 저는 사실 상냥하게 읽었잖아요. 예. 그 리듬을 탔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더 현실감 있고. 엄마의 그 저기 그 저 마음을. 감정으로. 예. 예. 그리고 항상 제가 그 1위부터 아니 지금 4위부터 1위까지 했지만 그 앞에 야자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야. 예. 사실은 야. 야가 좀 있어줘야. 애랑 10분도 못 놀아주니? 그렇죠. 야, 주말에 잠만 잤니? 아 그럼 사실 이제 엄마들이 육아를 하면서 아빠들을 기다리고 왔을 때 좀 아이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담겨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잘 놀아주신다고 하니까. 잘 놀아주는 편이지만 그런 얘기 들어보면 네네. 느낌을 알겠어요. 음. 그 부인들의 마음과 네네. 그걸 못 놀아주니 네네. 나는 지금 24시간 동안 지금 옆에 붙어서 어. 젖 먹이고 그렇죠. 이유식 먹이고 네네. 안아주고 네. 이렇게 힘든데 너는 주말에 뭐하니?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5위를 발표하지 않았잖아요. 네. 5위가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일단 댓글 한번 보니까 네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어요. 컴퓨터 끄고 놀아줘. 비슷해요. 놀아줘. 예, 다 비슷하다고 정답은 네. 있는데 다 비슷하다고 맞아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네. 뭐 다 필요 없어. 누워 있지 놀아줘. 말고 얘랑 놀아줘. 놀아줘. 누워 있지. 누워 계셨네. 저분은 누워 계셨어. 네. 아 저 정도는 큰일 나는데. 네. 자,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5위. 5위예요. 빠밤. 250분 중에 네. 한 8분이 이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5위가 넌 아빠도 아니야. 저 퇴근하겠습니다. 아, 사실 와.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물론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겠죠. 근데 이제 이게 세다. 이제 그 아이를 둔 회사를 다니는 아빠들을 대상으로 280분을 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음. 넌 아빠도 아니야라는 거는 사실상 와. 존재의 감이 없는 거죠. 가치를 없애주는 건데 어. 저희는 이제 아빠잖아요. 네. 아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죠. 진짜 억울한 거죠 또. 억울하죠. 예. 그 아이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뒷바라지를 네네네. 돈을 벌어와야 되죠. 항상 술 먹어야 되죠. 조심스러운데. 전 여기서 근데 발을 아까 빼- 야자를 붙였잖아요. 예, 예. 나 그걸 상상하면서 들었거든요. 네네. 야, 너 아빠도 아니야. 어. 이게 얼마나 큰 상처의 말입니까? 상처죠. 저 보세요. 존재감 없네요. 헉 누워 있죠. 5위 넌 아빠도 아니야. 충격이네요. 잠시 자지 말고 청소 좀 해. 뭐 이런 얘기들. 예. 이게 사실 넌 아빠도 아니야가 네. 초반부터 형성되진 않아요. 이런 말을 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세상 사랑스러운 아빠예요. 네. 여보 정말 자기는 멋진 아빠다라고 하는데 점점 아이가 커갈수록 네. 아빠가 아니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내가 참지 못해 한번 네. 알려줍니다. 네. 너 아빠 아니야. 잘 생각해 봐. 네네.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위부터 5위까지를 봤지만 아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여기서 제가 이제 아빠의 입장을 조금 우리 아내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네. 아빠들은 아이와 놀아주는 법을 몰라요. 모르죠. 모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도 모를 뿐더러 네. 아이가 뭐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무관심한 아빠가 아니라 네.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몰라서. 잘 몰라서 아이와 못 놀아주고 TV 끄고 책 읽어 넌 아빠도 아니야 주말에도 못 놀아주냐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육아를 함에 있어서 네. 우리 아내분들이 요 방법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뭐냐면은 방법일까요? 초등학생 다루듯이 하는 거야. 남편을 네.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 놀아줘가 아니라 네. 우리 시우가 요즘 변신 로봇 조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 자기가 그걸 가지고 좀 놀아줘라고 말하면 아, 구체적인 숙제를 가지면 남자들은 숙제를 가지면 굉장히 잘합니다. 집중해서. 단순해요. 네. 못 좀 박아줘 하면 잘 박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한술 더 뜨죠. 엄마들이. 여보 못을 왜 이렇게 깊게 박어? 우와 멋지다. 그러면 갑자기 못을 이만큼 갖고 나와요. 남편들이. 그래서 박을 필요가 없는 벽에다가 못질을 하기 시작해요. 소파 잠깐 들어줬는데 힘 들었을 때 여보 힘 되게 세다 하면 갑자기 냉장고를 옮겨요.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남자지만 네. 칭찬받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거를 해줬을 때 그 결과물을 보여줬을 때 네. 남자분들은 성취감이 굉장히 커서요. 그렇죠. 네. 근데 아빠가 늦게 들어와서 애 자는데 갑자기 깨워가지고 놀아줘야 되니까 하늘 높이 들면 애 자야 되는데 왜 깨워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네.
자는 시간에 그리고 또 아이가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낮잠 자는 시간도 있고 먹고 나서 바로 더 들면 안 되는데 아빠들은 빨리 놀아주고 싶으니까 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합니다. 네. 그래서 모르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그렇죠. 이왕이면은 아빠들에게 남편들에게 조금은 구체적이게 설명을 해주면 네. 좀 잔소리를 듣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빠들 안 놀아주는 우리 남편 별로야라가 아니라 네. 잘 놀아주는 남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힘들더라도 아내분들의 구체적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령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 무한 칭찬을 해주면요. 그러니까요. 별거 다 동네 애들을 다 키워요. 네. 칭찬받아서 야 친구 없어도 될 거야. 내가 아빠가 해줄게. 누구야? 막 등에 업고 네. 아빠들은 또 액션 이런 걸 좋아해요. 아, 네. 일단 뭔가 목마를 태우는 거. 예. 뭔가 좋아하고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는 과시욕이 있거든요. 남편들은 네. 소소하게 아내들처럼 닦아주고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큰 거를 좋아하죠. 과육 막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래서 엄마들이 놀아주는 거랑 아빠들이 놀아주는 게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미리 아내와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아이한테 이런 방법을 좀 통해서 알려주면 좋겠어. 아니면 아이가 갑자기 책을 관심을 가지면 네. 아빠는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가 요즘 책을 관심이 좀 있대라고 하면 책 가지고 책을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책 가지고 블로그를 할 수도 있고요. 책 가지고 디딤돌 이렇게 한 칸씩 건너가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네. 책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할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 모르거든요. 진짜 그 얘기 들어보니까 모르거든요. 몰라요. 네. 네. 알아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누구죠? 계세요? 계십니까? 예, 있을 거예요. 네, 예,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알아도 아니면 모르는 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되거든요. 예.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건 100% 공감할 수 있는 네. 부분인데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아이가 이제 와서 자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신생아들은 그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울어요. 그 울음 패턴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근데 잠을 자잖아요. 제가 이제 네. 아내 역할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잠을 자요 둘이. 자. 근데 아이가 울어. 네. 들었어요. 남편도 들었고 아내도 들었죠. 그러면 사실상 생각해보면 둘이 벌떡 일어나서 여보 무슨 일이야라고 했어야 되는데 발로 이렇게 깨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대부분 들었는데 못 들은 척을 하죠. 맞아. 저도 저도 그런 게 네, 있거든요. 기억나서. 사실 이게 똑같. 모른 척하고. 그리고 누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 얘기했다가 아내분한테 크게 혼난 적이 어떤 있었는데 얘기요? 모유 수유를 하잖아요. 네. 아내분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근데 남편은 모유가 안 나와요. 네. 근데 모유 수유를 하는 아내가 일어나서 네. 아이한테 젖을 먹이면 되겠는데 네. 모유수도 안 나오는 남편이 일어나서 뭘 해야 되는지를 내가 젖 먹일 건 아닌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가 아내분한테 콱 나댔거든요. 혼나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이를 지금 보고 젖을 먹이고 있을 때 남편이 응원해 주는 거죠. 옆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쳐다봐주고 네. 뭐 모유 수유를 꼭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뭔가를 같이 나눈다기보다는 네. 자기가 하는 행동을 봐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자가지고 그냥 자는 척하고 발로 툭툭 쳐가지고 일어나고 이런 거 말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딴방에 자잖아요. 심지어는 네 발로 차는까지 안 돼. 정말로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방을 따로 쓰게끔 해주시는 아내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나도 고마우신 감사한 분이죠. 분들이에요. 진짜. 왜냐면 남편 다음에 또 일하러 나가야 되고 이 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고 하면 네,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보 그냥 괜찮아 옆방 가서 네. 자라고 네, 네. 배려해 주는 거. 그런 아내가 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저는 감사하셔야죠. 지금까지도 아이가 둘인데 한 방에서 자거든요. 4명이서. 네. 알겠습니다. 자, 못 들은 척하고 잠을 잔다. 그렇지. 네. 못 들은 척하고 잠을 자고. 아니 애를 던지는 것도 정도 것이지. 아직 돌도 안 지는 애를 던져요. 던져요. 이렇게 던지면 큰일 나요. 예, 애들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아빠들은 힘자랑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내가 마트 가서 장 볼 때는 안 들면서 아이 드는 거는 그냥 기가 막히게 듭니다. 그리고 동네 또 아파트 단지면 갑자기 아파트 단지에서 그 쇼핑했던 그걸 들어요. 갑자기 다 와서. 그게 뭐야? 다 와서 왜 듣는 거야? 아빠들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자, 오늘 남편 나쁜 놈으로. 남편이 이야기 될것 같아요. 나쁘다기보다는 네. 잘 모른다라고 얘기해 그렇죠.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킥 포인트는 모른다. 그리고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순하니까 칭찬 많이 해주면요. 네. 마트에 있는 짐 다 짊어지고 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그래요? 않으셔도 돼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네네. 보는데요. 이 훈육의 방법이에요. 사실 네. 내 아이를 훈육을 어떻게 하느냐. 네.
진짜 저도 훈육을 많이 했는데 진짜 마음 아플 때가 많거든요. 네, 지나고 네. 후회하고. 네. 그래서 훈육하는 방법들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네. 속된 말로 많이 맞았죠. 아, 많이 맞았죠. 다양한 도구로도 맞았었고 네. 팬티바람으로 밖에도 서 있었고. 다 해봤네요. 네, 네. 저는 경험이란 경험은 다 해본 것 같아요. 네. 너무나도 감사하게.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아버지께서 매를 드시는 분은 아닌데 어머니께서 한복을 좀 만드셨거든요. 아, 네. 예, 재단하셔가지고 그 대나무 자가 1m 50짜리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저를 관리하셨죠. 네. 그 이제 그 서커스의 그 사자처럼. 앉아. 손. 이게 너무나도. 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은 그거죠. 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올바른 길로 갔었으면 좋겠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훈육을 하는데 네. 훈육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훈육하세요? 저는 좀 이렇게 그 잡는다고 하죠. 네, 팔 딱. 기선제압. 기선제압. 얘가 뭔가 이렇게 악을 쓴다든지 뭔가 벗어나려고 할 때 네네. 내가 너보다 위다. 꽉 잡고 그쵸. 한 번 딱 잡고 나면 어허허. 그 다음부터는 때를 안 부려요. 무서워서. 그리고 네네. 물는 것도 정도껏 해요. 처음에는 난리가 나고 넘어지고 거의 거품 물어요. 아. 근데 이걸 잡기 위해서는 네. 저 그거 책에서 봤어요. 네. 책에서 봤는데 한 번 제대로 잡으면 네, 네. 다음부터는 어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인지가 되면 뭐 마트에서 눕는다든지 어허.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 나간다든지 네. 이런 경우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근데 여기- 하고 나니까 지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괜히 아프시- 했다는 예, 생각이 예. 들어요. 저도 이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이런 뭐 방송 같은 걸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음. 아빠가 무서워서 하면 안 된대요. 아 그래 그걸 그러니까 제가 내 잘못이어서 혼을 나야 되는데 네. 아빠가 무서워서 엄마가 무서워서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훈육이라는 게 잘못을 한 그 과정과 그 결과를 정확히 인지해줘야 되는데 아빠니까 너 이러면 아빠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 아빠는 다 알아. 엄마는 다 알아. 네. 아빠는 위야. 죄송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예. 내가 너보다 위야. 뭐 이런. 물론 더 잘 알고 더 많이 아니까 훈육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정확하게 잘못을 알려주는 거지 아빠여서 하거나 엄마여서 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도 사실 아기 때는 그 존재라는 그게 없으니까 네. 조금 아빠 부모 위주로 왜냐면 다치면 안 되고 맞아요. 위험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 아이가 형성이 되죠. 자아가 형성이 되는 시점이 이제 4살 이후 뭐 5살 이후처럼 이제 왜냐면 어린이집 가면은 친구가 이랬어 난 삐졌어 이런 자기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때는 아빠가 무서워서 엄마가 무서워서 하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 보죠. 눈치 보죠.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우리 애기 착해 말 잘 들어. 네. 그거 아니야. 말 잘 듣는 게 아니군요. 말 잘 듣는 게 네. 눈치를 보는 눈치를 거죠. 보는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훈육을 함에 있어서도 잘못의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을 했을 때 똑같이 또 그 잘못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주면 이건 잘못이구나라는 걸 인지하면은 네. 절대 하지 않아요. 아빠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부부가 있잖아요. 네. 누가 혼을 좀 내세요? 훈육을 하세요? 제가 좀 더 많이 하는 것 아빠가 같아요. 네. 대부분은 좀 아빠가 하죠. 왜냐면 목소리도 좀 무겁고 네. 잘 놀아주던 아빠가 갑자기 어느 날 호랑이가 돼가지고 너 팔 딱 벽에 붙이고 가만 있어 울지 마 가만 있어 네. 눈물 닦어 가 울어 예. 울어. 예 하면서 자기가 갑자기 또 남편들 있죠. 자기가 또 우울해져 막 네. 이긴 것 같으니까 막 어. 더 안 할 소리도 하게 되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 누가 훈육을 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정확히 해야 될 건 엄마 아빠가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럴 땐 엄마는 혼내고 이럴 땐 아빠가 혼내고 이럴 땐 아빠는 안 혼내는데 엄마는 혼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수가 없네요. 예, 예. 그러니까 맨날 혼나는 거야. 네. 책에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고. 그래서 훈육함에 앞서서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아내와 아빠가 우리는 요거는 정확하게 하자라는 합의점이 있어야 돼요.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하게 되면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네.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늘 혼나는 아이처럼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훈육을 하고 난 뒤 상황인 거죠. 훈육을 하고 말 잘 들으면 잘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 훈육을 했는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안아주고 내가
미안함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훈육한 걸 미안하다고 하면 그럼 왜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이 꼭 예전에 그거 있죠. 종아리 때려놓고 밤에 누웠는데 바세린을 이렇게 종아리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 네. 누워서 어린 마음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거면 왜 때렸어 이렇게. 근데 그렇잖아요. 도쿄는 또 눈물을 흘려요. 미안한 마음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예. 아이를 뭔가 좀 잘못 키웠다 뭐 이랬다면 미안한 마음이 좀 계셨겠죠. 근데 이제 네. 훈육이라는 건 정확히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끔 이건 잘못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대신 나중에 더 재밌게 놀아주고 다른 거 했을 때 더 액션 사랑을 많이 주면 되는데 그 혼낸 거를 미안해하고 사과를 하죠. 아까 내가 미안해. 혼내서 미안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너무나도 예. 이상하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이들도 존재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회사 생활하듯이 뭐 부장님이든 아니면 친구든 다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엄마 아빠들이 존재라고 안 하고 내 거라고 하죠. 내 자식, 소유를 한다. 소유. 난 이렇게 키울 거야, 저렇게 키울 거야가 아니라 아이는 이렇게 큼에 있어서 잘못된 거나 이런 것들은 얘기해 주는 게 저게 좋고, 예전에 제가 훈육을 안 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네네. 어떤 소장님께. 네. 훈육을 안 하면 안 된대요. 왜요? 밖에 이제 어린이집 이제 아이들이 다른 최초로 나갈 때 공간에서? 어린이집 갔을 때 혼이 나거나 어떤 질책을 받거나 지책을 받았을 때 뭐야 우리 집에서 나를 안 혼내는데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잘못한 건 있구나, 규칙이라는 게 있구나, 회사 생활에서도 요건 안 되고, 왜냐면 회사 늦게 나가도 괜찮으면 네. 누가 혼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육적으로 조금 이게 훈육이라는 거 일부러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사회생활할 때 규칙, 질서 이럴 때는 이게 안 되구나, 좋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엄마 아빠 합의점이 정말 좋은 팁이고 네. 훈육하고 미안해하지 않기. 네. 근데 화내더라도 네. 얼굴 보고 막 뭐라 하는데 얼굴 보는데 웃음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가? 예, 그런 경우 없었어요? 있죠, 있죠. 한창이가 진짜 혼내는데 너 말이야 하는데 애 얼굴 표정이 너무 그래 왜냐면 귀엽지. 빵 터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실패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그쵸. 그 부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빵 터지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 게 아이 혼낼 때 엄마나 아빠가 옆에서 사진을 찍어요, 동영상을. 왜냐면 귀엽잖아. 그때 그 추억을 담고 싶으니까. 근데 아이랑 같이 보면 아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완전 짜증나죠. 생각해 보셨어요? 진짜? 예. 내가 혼나는 사진을, 내가 혼나고 있는 영상을 내가 보는 거야.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게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엄마 아빠들의 어떤 욕심인 거야. 차라리 나중에 정말 커서 성장했을 때 너 이랬다? 라고 하든 아니면 두 분이서 보는 게 좋은데, 뭔가 그 혼냄을 같이 공유하거나 아니면 다른 집 엄마들이랑, 이거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에요, 사실. 그렇네요. 보면은 애기들 막 울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귀엽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네네. 돌잔치 가면 띄워놓잖아요. 네네네. 예. 아이가 알고 보면 기분 나쁘. 사실은 진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존재로 생각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진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아이가 훈육을 받고 있을 때, 혼이 나고 있을 때 아이의 행동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딴청을 피거나 하품을 하거나 막 이렇게. 딴 데 본다든지.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그러죠. 너 어딜 봐? 너 하품이 나와? 뭐 이렇게 혼이 납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견디기 힘든 거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그런 걸 발휘를 합니다. 릴렉스하게 몸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이게 어디서 엄마가 얘기했는데 아빠가 얘기했는데 눈을 어디를 쳐다보고 뭐,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몸이 변화하고 반응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주체를 못 하는 건데. 주체를 못 하는 건데 너 아이고야. 아빠가 혼내는데 다리를 떨어, 너 뭐를 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아이가 만약에 네. 그 정도 아는 지식이었다면 네. 주체를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네네. 이쪽 쳐다보고 저쪽 쳐다보고 하는 거야. 네네. 다리 뜨는 것도 엄마가 막 뭐라 하니까 네. 내가 너무 긴장이 돼서 그러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못 하니까. 그렇죠,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훈육은 네. 꼭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지만 아이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존재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훈육 뒤에는 더 좋은, 행복한, 사랑스러운 네. 행동들이 그냥 같이 동반되면 되는 거지 미안함을 표현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여러분 보세요. 정태호 씨가 네. 완벽하죠. 아이를 2명이나 키우고 있어요. 네. 이 2명 키우면서 가졌던 노하우가 네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24시간 보시는 분이거든요. 아니에요. 네. 그런 소리 지금 이 방송 저희 아내가 보고 있을 수도 그래요? 있거든요. 네. 조심스럽고. 얼마나 봐요 아이를?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연예인이니까 행사도 좀 있고 하지만 전 주말에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여기 저의 철칙이에요. 딱 정해놓은 거네요. 무조건 내가 너무 바빠서 못 놀더라도 하루라도 무조건 놀아줘야 됐다는 생각이 그래서 갖고 주말에 쉬는. 주말에 무조건 쉬고. 오늘 주말인데. 어제 쉬었어요. 어제 쉬었군요. 예, 네. 어제 그래서요. 쉬었고, 네. 사실 이제 남편으로서는 지금 여기 부산에 내려와 있잖아요. 네.
아까 커피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괜찮았죠. 예. 지금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네. 부끄럽습니다. 근데 저의 말이 제가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도 투정 부리고 떼쓰고 다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 왜냐면 아이들은요. 지금 1000명의 아이들이 세상에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1000명의 방법이 있는 거고요. 1000명의 성향이 있는 거고요. 네. 1000명의 기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포털 사이트에 치죠. 아이 잘 키우는 법, 아이가 아플 때 그럼 거기에 나와요. 그거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아이의 통계 자료거든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네. 그걸 한번 대입만 해보시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도 한번 참고만 하시고 대입해 보시고 아이랑 맞다 하면 뭐 감사하고 좋은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안 맞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 정말 네, 죄송한 근데 건데. 본인들마다 또 집집마다 또 다른 게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집에 뭐 이런 이유로 훈육을 한다든지 저런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 네네. 뭐 아이를 키우는 방법, 우리 아이가 이래요 하면 정태호 씨라는 성함이 들어간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많이 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너무 놀라운 네네. 거는 방법들이 다 비슷해요. 왜냐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똑같이 해가지고 그 답이 그 답이더라고요.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그거 또 제가 한 가지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네. 엄마들은 커뮤니티가 많아요. 엄마들 사이에서도 정보 전달, 정보도 수집하고 네. 서로 공유하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우리 특별한 요 존재. 전 세계 아이 중에 딱 요 한 명이거든요. 그 공유를 너무나도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요 약을 발랐더니 괜찮더래요. 무조건은 아니니까 네. 참고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네, 오늘 관계자분이 지금 보고 있어서 네. 제가 약간 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저도 이렇게 긴장했다고 해요. 눈치를 네. 보는데 네. 고개를 2번 끄덕이는 걸 보고 네. 마음이 조금 그죠. 따랐어요. 제가 그런 게 좀 필요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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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께서는 부산광역시와 그리고 국제신문이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 제4회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보 의료 박람회 마음 편한 부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힐링 콘서트 개그맨 정태호 씨와 함께 하고 있죠. 네. 괜찮죠? 이 정도 브릿지에 그 타이틀 들어가는 거. 너무 좋고 네. 사실상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저희 내용은 뭐였냐면 사실 엄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수다 떠는 거를 상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요즘 시국이 조금 어렵다 그렇죠. 보니까 와가지고 당황스러웠는데 네. 사실상 뭐 형님께서 흔쾌히 같이 함께 해주신다고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별 너무 말씀. 고맙고 또 아유. 못된 아빠 역할 해주셔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못된 아빠.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부드럽네. 자, 계속해서 우리 여성스러운 성향을 가진 네. 정태호 씨와 화이팅!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아빠 육아에 대한 네네. 실전 노하우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노하우라고 뭔가요? 말할 건 없고요. 네. 아빠들이 아이와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아빠 놀이 책도 많이 있고요.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 뭐 사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아빠들은 그걸 보고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자기의 방법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놀아주세요? 지금 자제분이 나이가 6학년하고 4학년인데 이제 1학년 올라가니까 네. 중학교 1학년 이제 5학년 되는 그러면 거죠. 남자아이 둘이. 남자아이 둘 네. 어떻게 놀아주세요? 자기네들끼리 놀아요 둘이서. 아니 솔직한 거예요 진짜. 그쵸. 같이 놀아주고 싶어도 네. 둘이서 너무 잘 노니까.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놀아주셨어요? 어렸을 예전에는 그 블록 만들 때 같이 만들기도 만들고. 하고, 네. 뭐 책 본다 하면은 책 보게끔 하고 저는 다른 거 네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요리를 잘해주니까 저는. 대부분 아빠들이 네. 뭔가 요리를 잘해주거든요. 근데 네. 착각하시는 거예요. 요리를 물론 잘할 수도 있지만 네. 엄마들은 건강식을 제공합니다. 아빠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을 제공을 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 음식의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스팸 있죠, 스팸. 아니, 스팸도 엄마들 엄청 짜서 좋아해요. 잘 안 줘요. 아빠들 이만큼씩 구워줘요. 애들 밥 2공기씩 먹습니다. 왜? 너 어떻게 짜니까 알았니?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알아서? 저 영과가 왔지. 저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빠들은 또 이런 얘기하죠. 네. 아유 그거 어쩌다 한 번 먹는 건데 뭐 어때? 근데 이 방식이 물론 이제 놀아주는 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방식이 왜 다르냐면은 네. 어쩌다 한 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엄마가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에요. 거기에 중간에 뭐 갑자기 뭐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상의를 하자고요. 예. 그러니까 스팸을 먹일 때 햄을 먹일 때 네. 여보 이건 뭐 주말이니까 조금 한번 넣어볼까? 좀 점점 늘려갈까라고 해야 되는데 아빠들은 막 그렇죠. 턱턱 해가지고 득득 아빠들 손 크니까. 어릴 때는 말이야. 여기다가 계란 무쳐가 구우면 제일 맛있어. 케찹 뿌리면 예. 이러면서 뭐 만들어주죠. 예. 그리고 아빠들은 또 아빠들 죄송해요. 저도 아빠지만 자존심 세가지고 자기가 한 음식 남기면 좀 싫은가 봐.
맛있잖아. 야 맛있잖아. 왜 먹어봐 맛있잖아. 맛있잖아.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잠깐만 여기 아빠 몇 명 있거든요. 예. 예, 우리 본부장도 아빠잖아 맞죠? 예, 예. 예, 공감 다들 하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아빠들 많이 하는 거 스팸, 짜파게티.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큰다 무조건 중국 음식입니다. 예, 시켜야죠, 일단은. 시켜요. 예. 그리고 애들이 일부러 연출을 해요. 입술에 많이 붙게끔 맛있게 먹은 것처럼 예. 보이려고. 아 다 비슷하네요 그죠? 네. 예, 사- 노하우라는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사실 음, 그러니까 아빠들의 음식은 예. 어렸을 때 저도 경험했는데 주머니에서 꺼내는 그 쫙 붙은 그 사탕 있죠. 네네. 너무 오래 지어가지고 벗겨지지는 않는 사탕이 있어요. 비닐에 이게 붙어 있는 거. 근데 이제 예. 엄마 몰래 줬을 때 그게 왜 이렇게 달아? 너무 맛있고 엄마가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하는데 아빠는 있었는다. 살짝 챙겨주고. 예. 양치도 안 시켜주는 아빠가 사탕을 줘요. 잘때 예. 또 그러잖아요. 잘 때 음. 치카치카하고 자야지 이러면 아빠가 어. 여보 좀 해줘 이러면 하고 자라 자 괜찮아 자. 아빠들 한 얘기 이 새이 날 때까지 괜찮아. 그 영구치 날 때까지는 괜찮아 이러면. 그래서 이제 뭐 놀아주는 얘기로 다시 네네. 들어가면 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자 놀아봅시다 예, 이제. 예. 사실상 이제 저는 이제 첫째 아이가 7살인데 여아이고요. 아, 이제 네. 4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사실 뭐 아이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남녀 구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그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2살, 3살로 넘어갈 때 뭐 대근육이 발달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애들을 한번 지켜보세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움직이죠. 무조건 소파는 앉은 자리가 아닙니다. 등산로가 되고요. 기어 올라가. 예, 기어 올라오고요. 이 지금 거실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뭐 놀이방 수준이에요. 막 뛰어다니고 뭐 네. 하고 그 자료가 있어요. 유튜브 영상에 있는데요. 계단을 올라가는 남자와의 여자아이의 그 영상이 있는데 여자애는 이렇게 예쁘게 한 칸씩 뚝뚝 올라가요. 남자애들은 거꾸로 올라가고요. 기어서 올라가고요. 난간을 잡고 올라갑니다. 희한하잖아요. 도전 정신이 다르네요. 너무 네. 다르죠. 그래서 남자 아이랑 놀아줄 때는 네. 체력 소모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근육들이 아니라 대근육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축구를 배워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큰 근육. 근육들을 사용하는 놀이들을 많이 남자 아이들한테는 네.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밤에 잠을 자요. 에너지를 충분히 빼야 되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애들은 왜 이렇게 체력이 센 거야? 얘들은 지치지를 않아. 지치진 않죠. 왜냐면 아빠들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니까 지치는 거고요. 건데. 아이들은 너무나도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지치지를 않는 건데. 맞네요. 굉장히. 예. 그래서 남자 아이들과 놀아줄 때는 대근육을 활동할 수 있는 놀이와 네. 여기서 포인트는 아빠가 아이의 나이가 돼야 됩니다. 눈높이를 맞춰라. 눈높이를 너무 맞춰야 돼요. 왜 그 키즈 카페 같은 데 보면 볼풀이 있습니다. 볼풀. 네네 있죠. 볼풀이 아빠들은 뭐 하냐면 한쪽 구석에 딱 있어요. 그래서 공을 이렇게 맞아. 와, 맞아. 이렇게 안 해요. 움직여. 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어요. 예. 이렇게 그냥 그 정도. 이 정도 하거든요. 사실 아이들은 어떻게 노는지 보세요. 푸악 수영하고 옷 사라지고 팍 나오고. 네. 아빠들이 그렇게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놀아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놀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아이가 놀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빠가 그 볼풀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봤을 때 우리 아빠 왜 저렇게까지, 오히려 그게 공감대 형성도 되고요. 아이를 봤을 때 우리 아빠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거구나. 최고야가 되는 거예요. 네. 들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게 최고가 아니라 나랑 똑같이 논 애가 정말 최고인 겁니다. 그 진짜 너무 어렵지 않나요? 너무 그러면? 어렵죠. 네. 그리고 또 아이와 놀아줄 때 물론 교육적으로 규칙과 방법, 설명 이거 했을 때 행동하면 뭐가 더 좋아진대, 뭐 뇌 발달에 좋대. 전혀. 그냥 놀이는 놀이예요. 근데 우리는 그 놀이 안에 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넣죠. 이걸 하면 뭐가 좋대. 좋아지고. 이걸 꼭 해야 돼. 사실 그게 무슨 놀이에요? 그게 무슨 놀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중요할 수는 있지만 네네. 아이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놀이라는 거를 진짜 절대적인 놀이라고 생각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네. 그 놀이 안에 여러 가지들을 붙는다는 거죠. 왜 예전에 그 물감들을 손에 칠해서 막 벽에 붙이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슨 네. 교육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미 프로그램이고 그 안에 뭐 메시지가 있고 하는 순간 그건 놀이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인가요? 교육이 어찌 보면 네. 교육도 놀이가 될 수는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놀이는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하고 같이 노는 거기에 거, 진짜 같이 무슨 노는 거. 무슨 의미 부여가 있어요. 네. 즐거움이 주는 거죠. 음.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토대로 다른 일들을 또 할 수가 있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건데. 아, 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또 숙제가 생기네요, 진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놀아줄까라는 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 예, 노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같이 있으면서 뭔가 교육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 생각했었는데 네네. 진짜 노는 거. 진짜 놀. 요즘에 찐이라잖아. 그러니까 놀이는 놀이. 진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아들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첫째 딸이 딸인데 아, 네. 여자 아이들은 막 대근육이 발달하거나 이제 그런 시기가 좀 늦으니까 네. 소소한 것들을 좋아해요. 이야기하고 말하고 스토리텔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남자애들은 그냥 막 그냥 진짜 똑같은 친구 두 명이 생기는데 네. 여자아이들은 그런 게 없고 관계 형성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무슨 역할을 해줘? 아, 나는 이 역할을 할게. 소꿉놀이. 관계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빠들이 여자 아이들과 놀아줄 때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 흔한 얘기지만 왕자면은 왕자처럼 행동하세요. 마녀면은 마녀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마녀가 갑자기 아빠가 돼요. 중간에 살짝 갔다가 오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돼. 아이들은 그 순간 그 놀이에서 흠뻑 빠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잘 때 아빠랑 논 게 아니라 마녀랑 논 거 같은 왕자랑 논 거 같은 거. 그렇게 왕자 역할을 하는 순간부터 왕자. 왜냐면 여자아이들은 자기의 역할을 가졌을 때 흠뻑 빠지거든요. 왜 엄마들도 드라마 보면 여주인공이랑 빙의 돼서 맞아요. 네. 그것처럼 혼자 화내고 짜증내고. 그것처럼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스토리가 있는 음. 이야기 위주의 놀이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몰랐네요. 사실 시간도 금방 가고 아이들 그 남자아이들이랑 노는 것보다 체력 소모는 덜해요. 그렇겠네요. 앉아서 계속 그리고 이제 얘기하면서. 여자아이들은 남녀에 대한 구분이 있잖아요. 네. 엄마는 공주가 둘이어서 싫어요. 생각해 보세요. 공주가 두 명이면 안 공주는 되죠. 나여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아빠가 와야 되네. 아빠죠. 백마탄 왕자. 물론 네. 이제 백마탄 왕자라고 보기에는 남자 여자 구분하는 거 뭔가 이런 걸 좋아합니다. 네. 탐험하고 이런 것도 물론 성향에 따라 좋아하겠지만 그래서 여자 아이들은 이야기가 있는 놀이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쉽게 노는 법을 알려드리면 동화책을 하나 꺼냅니다. 꺼내서 역할을 줘요. 돼지 삼형제에서 난 셋째 할래. 넌 둘째 할래. 그러면 그거의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럼 놀이가 수천 번이 수백 가지 놀이가 있는 거예요. 책 속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네. 놀이를 하면서 집 책에서 뭐 볕짓도 짓고 해보고 저것도 블럭도 해보고. 짓고 엄마가 갑자기 엄마 늑대라고 해서 왜 내가 늑대라고 잔소리도 듣고 이러면서 놀이를 할 때 뭔가 뭘 해야 되지? 게임 도구를 사야 되고 요즘 블럭도 많고 뭐 무슨 게임도 많고 하니까 그러고 해야지. 그게 아니라 집에 있는 걸로 노는 거죠. 네. 그냥 휴지 굴려서 말기 시합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가 놀이했지 했는데 아이들은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단순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복잡하는 순간 흥미를 잃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세요. 휴지를 밀었어. 멀리 가기 게임이 벌써 하나가 나왔어요. 네. 누가 이겼어 없어요. 그냥 멀리 가기야 게임.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빨리 말게 하면 돼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는 것까지 되는 거죠. 벌써 정리까지. 벌써 게임을 3개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엄마가 휴지 가지고 뭐해 이런 잔소리만 아이랑 놀아줄 때는 네. 조금 빼주시면 너무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랑 놀아준다라는 게 놀아주는 게 아니라 노는 거예요. 아빠든 엄마든 그 친구들 눈높이에 맞춰서 정확하게 아빠가 오늘 내가 제대로 한번 놀아줄게가 아니라 아빠 오늘 제대로 한번 놀아볼란다. 이게 맞는 답이라고 저는 마인드 생각합니다.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같이 놀자.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하자. 저도 캠핑을 많이 가는데 오늘 제대로 한번 네. 놀아줘야지 하고 애들 캠핑 데리고 가 놀아야지 아빠 놀러 가는 거야 그거. 그렇죠. 예. 아이들은 관심도 없어. 아빠 나 그냥 저기 저 가서 그냥 잘래. 네. 사실 아빠들이 좀 물론 다 대부분의 아빠들은 아니겠지만 보이는 것도 좀 중시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같이 캠핑 갈래가 돼야 되는 거죠. 캠핑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갈래가 돼야 돼. 가서 그 친구가 불이나 이런 위험한 거 말고 네. 뭐 볼 때 좀 잡아줘. 같이 간 거니까 그래 존재로 그 놀이가 되는데 아빠들은 차에 있어 아빠가 다 칠 테니까 싹 나가지고 무슨 그리고 다음 날은 낚시 갈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외국에는 스포츠 약속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해요. 농구, 아이스하키, 야구 이런. 그래서 영화에도 아들과 약속 있어서 전
가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막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빠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응원을 하게 그냥 제공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아빠한테 더 아빠 그 지금 4번 타자가 뭐 했대? 쟤 잘 친대 못 친대. 아이랑 같이 노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아빠가 막 얘기해 주죠. 야 저거 봐 뭐 절대 노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같이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럼요. 네. 네. 아 진짜 이걸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 그 잘 될까? 혹은 아유 처음부터 해봤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네네. 생각보다 안 된다니까요. 말은 그렇게 쉽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네. 해오고 있고 4살과 7살 네. 제일 말 안 들을 때, 정말 고집 피울 때, 네. 그 나이 때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노고 쌓는다는 거는 이거는 성공한 거예요 이미. 저는 네. 첫째 딸을 장난감을 잘 안 사줬거든요. 네. 이거 형편이 안 돼서가 아니라 사줄 수 있는 능력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놀아주는 법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대형마트에 가면 그 장난감 많은 존이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아이를 이제 2살 때부터 이제 데리고 갔는데 자기 장난감 방처럼 생각한 거예요. 매일 가니까 자주 가니까 탐을 안 내. 그냥 놀다가 그 자리에 올려놔. 또 다음날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뭐 사달라고 떼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저희 아이한테만 맞는 방법일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그 방법을 찾은 거네 그러면? 저는 본의 아니게 왜냐면 놀아주는 방법을 몰라서 네. 그냥 대형마트 가서 그냥 인형 좀 보여줘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모든 게 자기 거로. 네. 어. 그러니까 내가 인형을 보고 싶으면 그냥 마트에 가서 보면 돼. 네.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상 장난감에 대한 실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장난감을 사주는 게 아니라 렌탈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물론 차다이면 너무 예쁘니까 사주고 싶죠. 네. 남이 사주는 건 받아도 돼요. 근데 내가 사는 거는 무조건 렌탈해서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저는 아들 둘이라 네. 한 번 살 때 2개씩 샀어요. 초반에. 아하. 그 얼마나 아깝겠어요. 저는 사실 못된 아빠인 게 뭐냐면 첫째가 딸이잖아요. 네. 둘째가 남자아이인데 남자아이가 핑크핑크합니다. 아빠가 이미 핑크핑크 하니까. 아니 왜냐면 그걸 계속 물려주니까 미안해. 네. 사실 좀 미안한데. 그 뭐 받으면 또 그것도 가져 놀고 또 옷도 네네. 그렇고 그죠? 네. 네. 구독 좋아요라고 계속 올라오는데 이거 괜찮은 거죠? 네, 네. 아주 좋은 현상이고. 그리고 네. 놀이에 소스를 막 제공해주고 좋습니다. 계세요. 네. 김소정님이 물티슈 뽑기. 이거는 놀이보다는 예. 제대로 좀 등 스매싱 맞을 만한. 잠깐 물티슈 뽑기까지는 괜찮잖아요. 우선 네. 재밌어요. 네. 근데 물티슈는 뽑는 순간 이게 이제 뭔가를 그러니까. 활용해야 되는데 뒷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놀이는 잔소리 빼고. 네. 그리고 만들어서 뿌려주면 환상. 색종이 가루? 뒤로 일거가 올라가니까 그죠? 그렇네요. 네, 정리 잘하면 말이 없죠. 맞아요. 정리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네. 어때요, 아이들? 한번 이렇게 쏟아붓는 적이 있잖아요. 쏟아붓죠. 그러니까 뭐 모든 게임이나 뭐 도구들을 다 꺼내다가 다 부어요. 한 방에. 침대 위에나 아니면 장소에. 그리고 네네. 나서 놀아요. 네네. 그러면 뒤처리는 네. 엄마나 아빠가 엄마나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빠는 안 하죠. 엄마가 하죠. 사실. 저는 제가 한 기억이 그래요? 많아서. 전 블록을 굉장히 많이 밟았어요. 발 밑이 지금 거의 뭐 빨간색이. 소리도 시끄러워요, 그게. 예.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있어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파요. 밟아봤죠. 예. 잘 때 등이 하나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무심코 소파에서 손을 한번 넣어보잖아요. 이런데 네. 사이에 많죠. 거기에 뭐가 예. 많이 보물들이 많이 나와요. 리모컨 또 있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이게 사실 다 다르지만 놀이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정리까지는 놀이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사실. 근데 정리까지 놀이로 만들어 봤긴 했는데 안 되죠. 잘 안 돼요, 잘 안 이게.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정리되지 않은 걸 그냥 둔 적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근데 친구들이 기억력이 좋긴 하지만 뭐가 어디에 있는지 잠깐 헷갈릴 때가 있어. 네네. 근데 자기가 막상 놀라고 보니까 없어. 없어. 어딨지? 아빠 모르는데 그때 어. 정리했으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 일단 정리가 안 돼서 어딘지 몰라. 약간 이제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한 4살, 5살 정도 됐을 올라가야 돼요. 때는 네. 그거를 이제 압니다. 그 자리에 놔둬야 된다라는 걸. 내가 필요할 때 바로 캐치할 수 있는 장소가 좋은 거구나라는 걸 알면 되는데 네. 사실 어렵죠. 이 2살, 3살 아이한테 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딱 한번 확 붓고 나면 네네. 청소되고 네. 정리되고. 맞아요. 네. 그래 좋은 기운으로 네네. 버리면 되지 아니면 그죠? 네. 그리고 다시 붓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그러면은 네. 그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어때요? 부모의 욕심으로 아이를 망칠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네. 사실 이 얘기는 앞서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요. 사실 이제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부모들이
엄마들 입장에서는 우리 형님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사람, 맞아요. 좋은 뭐 교과서적으로 훌륭한 사람, 사람. 네. 훌륭한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 사람. 네. 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 판검사 되는 사람. 네. 욕심이라는 건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거 맞습니다. 그건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아내와 아빠의 교육 철학이 사실 달라요. 아, 네. 아빠들은 대부분 조금은 야 둬. 그냥 알아서 자 건강하게 그 재밌게 하면 나중에 또 뭐 더 유명해져. 맞아. 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내 아이 친구가 뭘 배움을 보고 이러면 불안함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왜 아이가 뒤처질까라는 걱정이 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환경을 조성해주지 못하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좋아질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는 건 어때라고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정말 원하는 거 있을 때 네. 그걸 못 해주는 부모만 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런다고 합니다. 유능한 감독이 있고요. 네. 유능한 감독은 적소적시에 딱 누구를 기용합니다. 음. 어제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죠. 네. 딱 누구를 해요. 감독들은 야 거기서 빠지고 여기서 들어가. 권투할 때는 피해 맞지마 때려 이건 어떻게 안 맞아 그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있어요. 근데 코치는 뭐냐? 응원을 합니다. 기다립니다. 잘해, 오케이, 좋아, 응원, 화이팅, 할 수 있어. 근데 감독은 뭐냐면 지시를 해요. 명령을 하고 이렇게 따르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는 티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코칭을 하는 거지. 코칭을 하기 낫다. 티칭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합니다. 응원하는 사람은 의외로 없는 거예요. 아이를 응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똑똑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전에 뭐 프로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이집 친구들한테 어떤 네. 선생님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라고 했더니 앞에 친구가 딱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네. 물이 됩니다. 했더니 뒤에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 어디 학원 어디 보내? 쟤 뭐야? 쟤 천재 뭐야? 네. 쟤 6살밖에 안 되는 애가 어떻게 그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는 거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저 뒤에 꼬마 친구가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거야. 네네. 저 친구 뭐지?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했더니 북극곰이 슬퍼요. 들어본 것 같아. 들어본 것 같아. 북극곰이 슬퍼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근데 엄마들이 거기서는 웅성웅성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네. 무슨 뭐야, 소리야? 무슨 좀 소리야? 그거 이게 좀 무슨 소리지?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네.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한번 강연할 때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어떤 친구가 통통한 친구가 얼굴 하얘가지고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봄이 와요 이랬어.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저는 닭살이 돋은 거예요. 아. 이건 뭐지? 네. 저 친구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살고 있는 거야? 내 질문은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건데 네. 물론 이제 그 뉘앙스로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정답을 알려주는 감독이 되기보다는 응원을 하는 거죠. 그 친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응원. 하늘을 그릴 때 아이들이 크레파스를 그리는데 검정색으로 칠하면 옆에서 손이 나옵니다. 손을 탁 때리면서 뭐 아닌. 파란색 크레파스를 손에 쥐어주죠. 이게 저는 티칭이라고 봐요. 정확한 하늘을 그릴 수 있는 색깔. 근데 코칭은 뭐야? 왜 까만색으로 있어? 왜 그랬어? 뭐야? 뭘 그런가 했더니 밤이야. 흐려. 나는 하늘이 검게 보이는데. 네. 어. 그 근데-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꼭 너무나도 정답을 우리는 알려주죠.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고 점수를 받아야 되고 학교에서 등수가 정해져 있고 숫자에 우리는 놓여져 있으니까. 네. 그거를 성취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얼음이 녹으면 물이라고 써야지 정답을 받는데 네. 거기다가 누가 봄이 와요라고 쓰면 정답을 주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아이들한테 정답만을 얘기하는 부모보다는 응원하고 기다려주는 부모였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꽃이 필 때 봄에 네. 5월에 벚꽃이 막 피잖아요. 네. 나무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나무는 좀 늦게 필 때가 있어요. 다 졌는데 걔만 이렇게 필 때가. 맞아요. 독차지하죠. 혼자. 그래서 그 꽃이 벚꽃 나무라고 하면 언젠가 꽃은 피니까 좀 기다려주고 응원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도 아이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은 못하지만 계속 저를 생각하면서 그래 기다려줄 거야, 응원할 거야. 그래서 저희 아이들 항상 유치원 갈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씩씩하게, 자신 있게, 용감하게,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예. 구호처럼 해요. 사실 이것도 세뇌 교육처럼 매일 하니까 미안하긴 하지만 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 당당하고 점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를 키울 때 자동차를 아이 손에 쥐어주면 어떻게 노는지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죠? 5살?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전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상력이라는 게 어느 순간 누군가의 티칭 때문에 누군가의 가르침 때문에 자동차는 땅으로 다니는 거야. 그게 이제 딱 안전하게 뭔가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음. 가는 거야.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는 저는 누가 만드냐고 생각하면 물론 훌륭한 과학자나 연구원들이 만드시겠지만 네. 이런 상상을 하는 친구들이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을 검정색으로 그리고 네. 얼음이 녹았을 때 봄이 와요, 북극곰이 슬퍼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네. 오히려 세상을 바꾸고 우리가 앞으로 살 날에 조금은 모두가 와 멋진 아이로 맞다. 컸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다 영어 공부 잘해서 1등만 수십 명이에요. 영어 잘하는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스페인어 배워 그러더라고요. 말 된다. 너무나도 똑같은 걸 하지 말자 이거죠. 네. 특별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게 아니라 음. 특별하게 봐주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가 뒤로 걸을 때 너 왜 뒤로 걸어? 앞으로 걸어. 무슨 정신이야? 왼손으로 밥을 먹을 때 너 왜 왼손으로 해? 오른손잡이 오른손으로 해야지.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우와 우리 아이 왜 이렇게 특별한 거야? 양손잡이네. 네. 양손잡이네? 왜 뒤로 걸어? 음. 아 뒤로 걸으니까 뒤에서 뭐 바람이 불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음. 궁금해하고 특별하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네. 자꾸 이상하고 규칙에.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아이들의 세상에 온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저도 알고 있는 지식을 너무 아이들한테 주입하지 말고 아이들이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죠. 저금하라고. 음. 저금해. 근데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이 투자해라고 알려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유, 잘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사는 시점의 이야기 말고 네. 앞으로의 살 미래를. 이야기들을 지금 부모들의 입장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네. 조금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음.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부모들이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아이로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부모가 합니다.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아이로 커라. 네. 아니 그저 명언들만 계속 남겨주니까 머리 탁 꽂히는 게 이제 마지막 것만 꽂히게 되네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창의적이고 뭐 감성적인 아이로 키우기 그리고 네네. 창의 상상하기 생각하기 티칭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네네네. 무뎌지고 있다. 아, 훌륭한 맞아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네. 쭉 올라오고 있어요. 네. 아이고 개콘 없어서 아쉬워요, 정태호 씨. 엄청 네, 재밌었는데. 갑자기 네. 갑자기 슬픔이 확 그러니까, 밀려왔네요. 예. 네. 이제 딴 얘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정태호님 멋집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실 정태훈님 멋지네요. 우리 김소정 씨에게 네, 그 티켓? 연극 티켓 3,000장을 아니 3,000장은 농담이고 네, 네. 제가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많이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아니시면 제가 아까 약속했던 대로 네 연극 간단한 티켓을 방법이 있어요. 이분들 나중에 그 뭐죠? 전화번호는 다 뜨죠. 뭐 아니 전 약속 네. 누가 좀 시스템을 누가 그러니까 문자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네네. 올려서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게끔 네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25일은 빼야 됩니다. 네, 네. 크리스마스 주는 네 조금 부탁입니다. 죄송해요. 네 예. 죄송하고요. 주말에는 오셔도 되고요. 크리스마스만 조금 근데 주말에 쉬는 분이라서 네. 사실 요즘 공연이라는 걸 보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은 어쨌든 조금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야, 이게 육아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노하우를 이렇게 재밌게 얘기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또 개그맨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네. 조금은 웃겨야 되겠다 또 재밌게 해야 되겠다라는 감각방념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살아가면서 키웠던 얘기들을 너무나도 잘 풀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명언도 많이 아유, 남겨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태호 씨와 함께했던 시간은 네.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됐거든요. 네, 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진짜 제가 금방 가네요. 굉장히 수다스럽거든요. 네. 더 할 얘기도 많은데 음. 마지막으로 딱 한 이야기만 하고 저는 마무리 칠까 합니다. 네. 우리 뭐 아이 키우느라고 힘든 우리 또 아내분들 그리고 또 사회생활 하시느라고 또 힘든 우리 아빠들 못 놀아줘서 또 잔소리 듣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연애할 때. 네.
우리 아내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 아내 만나려고 막 향수 뿌리고 이상한 신발 신고 멋진데 막 서치하고 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못했다고 아이를 핑계 삼지 마시고요. 지금도 네. 할 수 있으니까 아내와 남편이 행복해야 그렇죠. 아이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오늘 집에 돌아갈 때 네. 부산에 명물이라도 하나 좀 사가지고 아내 좋죠. 입에 네, 좀 네. 먹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네. 부산하면 오뎅인데. 오뎅. 네. 서울에도 많이 팔긴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회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의료 정보 박람회 마음 편한 부산. 네 오늘은 마음의 힐링 콘서트를 개그맨 정태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